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윤정이는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작은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죠. 27회 전 이혼한 뒤로 혼자 사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가끔 이렇게 조용한 새벽이면 문득 적막함이 가슴을 눌러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정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통 요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10년째 이어오고 있죠. 수강생들 대부분이 정희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이라 서로 격의 없이 지냅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만들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수강생들의 밝은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웁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매며 미소 지었죠.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작은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내일부터 수업에 참여하신다고 하네요. 다음 날 정희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남성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죠. 머리가 반백이었지만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만입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요리 강좌에 남성분이 오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니신지요? 아니에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매번 배달 음식만 시켜 먹기가 그래서요. 동만의 솔직한 대답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만은 예상보다 손재주가 좋았어요. 정희가 설명하는 걸 집중해서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동만이 김치찌개 간을 보며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서 국물을 맛보았어요. 조금 더 짜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치가 익지 않아서 짠맛이 덜 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혼자 해보니까 간 맞추기가 제일 어렵네요. 연습하다 보면 금세 늘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시는 편이에요. 정희의 칭찬에 동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순수하고 따뜻하던지 정희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동만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열심히 따라 해주셔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모르는 것 좀 물어봐도 될까요? 집에서 혼자 해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만의 따뜻한 웃음과 정중한 말투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오랜만이라 스스로도 놀라웠죠. 이제라도 내 인생에 따뜻한 사람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그녀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동만이 요리 강좌에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다른 수강생들도 동만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했고
정희 역시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된장찌개를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동만이 수업 시작 전에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다행이네요. 처음 혼자 해보시는 거라 걱정했는데 덕분에 요즘 배달 음식 시키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훨씬 든든하고 맛도 좋고요. 정희는 동만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동만이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많이 도움받았는데 감사 표현을 못해서요. 정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단순한 감사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헷갈렸거든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수업료도 내시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분을 만났거든요. 동만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동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니까요. 그럼 간단한 식사 정도로요. 며칠 후 동만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가족들끼리 밥 한 끼 하면 어떨까 해서요. 가족들이요? 네, 제 누나와 조카들이요. 선생님도 혹시 가족분이 계시면 함께 하셔도 좋고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니 뭔가 진지한 만남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겐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은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혼자라도 괜찮으세요? 편안한 자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 근교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정희는 동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어요. 그의 가족들은 어떤 분들일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호기심도 들었고요. 약속 당일 정희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옷을 선택했죠.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동만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동만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좀 일찍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정식 집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정희는 동만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마음에 드시니까 다행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동만이 정희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딸 소라의 시어머니 박영자였거든요. 영자도 정희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변했죠. 동만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나, 혹시 선생님을 아세요? 알기야 하지. 우리 며느리 엄마잖아. 영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동만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짜로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동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죠. 한정식 집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문가에 서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동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만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며느리 엄마라고 했잖아. 누나, 그게 나는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소라 어머니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동만이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박동만이 소라 남편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앉으세요, 선생님. 일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동만이 정희에게 말했지만 영자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앉긴 뭘 앉아. 이 여자가 우리 집안에 또 들어오겠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영자의 거친 말에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어요. 또 들어온다니요? 전 처음부터 당신네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처음부터 우리 집안 사람 아니었지. 그런데 이제 동만이 통해서 들어오겠다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동만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소라 어머니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만 씨, 저는 소라 어머니가 맞아요. 그리고 영자 씨는 소라 시어머니고요. 우리는 좋지 않은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라니, 그게 무슨. 소라 결혼할 때 얘기야. 영자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딸 결혼 반대했어.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반대했다고 그래요? 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요. 그럼 소라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밤마다 울면서 엄마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건. 정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소라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동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선생님,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면 안 될까요?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분명히 반대했어. 소라가 그렇게 말했다고. 정희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정말 반대하지 않았어요. 소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데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소라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럼 소라가 왜 그랬겠어? 이유 없이 엄마를 피하겠어? 영자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소라는 왜 자신을 피했던 건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동만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가벼운 가족 모임으로 생각했던 자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누나,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소라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저를 피했는지, 결혼식 날에도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었던 상처가 터져나왔어요. 영자도 정희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어쨌든 소라는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반대해서 속상하다고. 동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이럴 시간이에요? 우리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되나요? 싸우는 게 아니야.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그럼 소라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만의 말에 정희와 영자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둘 다 그동안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식당 직원이 음식을 가져오려고 문을 열었다가 분위기를 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마음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제가 반대했다고 생각하세요? 소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소라한테 다시 물어봐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동만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라와 민수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 순간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정희는 깊은 상처를 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죄송해요, 동만 씨. 정희는 한정식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공원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희는 딸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엄마야. 시간 있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응,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집에 갈 수 있을까? 지금요? 갑자기요? 급한 건 아닌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1시간 후 정희는 소라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소라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들어와요. 거실에 앉은 정희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소라도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죠. 소라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내가 결혼할 때 말이야. 엄마가 결혼 반대했다고 생각해? 소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만 해줘. 엄마가 내 결혼 반대했다고 생각하니? 소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반대한다고.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자의 말이 맞았던 거죠. 소라는 정말 자신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소라야,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결혼 반대한 적 없어. 그럼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소라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엄마를 믿지 못하겠니? 엄마가 반대 안 하셨다면 왜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차갑게? 엄마가 언제? 결혼식장 예약하러 갔을 때도, 드레스 고르러 갔을 때도 엄마는 항상 시큰둥하셨잖아요. 정희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소라와 함께 여러 곳을 다녔는데 차갑게 대했다는 기억은 없었어요. 소라야, 엄마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고요? 드레스샵에서 제가 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엄마 표정 봤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소라의 말에 정희는 그때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드레스샵에서 소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났어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소라야,
엄마는 그때 너무 감동해서 감동이요? 표정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요. 소라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표현 방식이 소라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던 건지 몰랐어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라의 남편 민수가 퇴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분위기를 보고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민수야, 잠깐 앉아봐.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정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소라 옆에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내 삼촌 박동만 알지? 네, 삼촌요. 왜요? 그분과 엄마가 아는 사이야. 민수와 소라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을 어떻게 아세요? 요리 강좌에서 만났어. 그런데 오늘 내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게 됐는데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들었고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엄마와 삼촌이 응, 그렇게 될 뻔했어. 하지만 내 시어머니가 엄마를 반대한다고 하시더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소라가 결혼할 때 엄마가 반대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소라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소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다고.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라야, 엄마는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히려 민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행복해 하니까 엄마도 기뻤어. 그럼 시어머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겠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혹시 오해하신 게 아닐까요? 오해라기보다는 정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영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뭐였어요? 엄마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데.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그런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미안해, 소라야. 엄마가 미리 알았다면. 민수가 두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만나서 확인했어. 내 어머니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소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와 삼촌은. 정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될 줄은 몰랐어. 소라의 집을 나온 정희는 며칠 동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만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후 동만이 직접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동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동만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 누나가 선생님께 상처를 드린 건 사실이잖아요. 정희는 동만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동만 씨, 영자 씨와 다시 이야기해 보셨어요? 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누나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네요. 동만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만남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정희의 말에
동만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서 어떻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동만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누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죠. 소라 씨와 민수에게도 직접 물어봐야 해요. 동만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동만의 주선으로 다시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라와 민수도 함께 오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정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곧 영자가 들어왔고 뒤이어 동만, 소라, 민수가 차례로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라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와 선생님의 관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난 반대야. 어머니,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라 결혼할 때 반대했거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소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엄마는 제 결혼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히 너한테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동요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언제 소라 결혼 반대한다고 말했나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반대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시큰둥하게 굴었어? 결혼 준비할 때 표정 봤어. 전혀 기뻐하지 않더라고. 그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아니야. 분명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 영자의 흥분한 목소리에 식당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동만이 누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누나, 목소리 좀 낮춰요. 왜? 사실을 말하는데 목소리를 낮춰? 정희가 참다 못해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결혼 반대해서 애가 밤마다 울었단 걸 몰랐어? 울게 만든 게 누군데? 거짓말로 내 딸 마음을 멀게 한 건 당신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라는 울먹이기 시작했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누나, 그만해요. 동만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왜 소라한테 거짓말을 했어? 왜 선생님이 반대한다고 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느꼈다고. 느낀 것과 사실은 다르잖아요. 동만의 말에 영자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집을 부렸어요. 어쨌든 난 이 결혼 반대야. 절대 안 돼. 동만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는 정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 나가요. 동만아. 영자가 부르짖었지만 동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 하지만 정희와 동만은 그대로 식당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자리에 멈춰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식당 밖에서 동만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 누나가 너무 고집이 세서. 괜찮아요. 영자 씨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고른 사람은 당신이거든요. 동만의 간절한 말에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뚫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한정식 집에서 나온 정희와 동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동만은 누나의 완고함에 실망했고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 같아 막막했습니다. 선생님,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동만이 근처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동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누나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평소에는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은데. 영자 씨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해서 소라 씨를 힘들게 만든 건 잘못이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어쩌면 영자 씨도 나름대로 소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동만은 정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시니.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소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집에 좀 가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그날 일 이후로 말을 거의 안 하시고.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자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민수는 뭐라고 하니?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삼촌은 며칠째 연락도 안 받으시고. 소라의 집에 도착한 정희는 영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정희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왔어? 소라가 걱정해서요. 영자는 별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소라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 그날 이후로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 잠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측은했어요. 소라야, 내가 영자 씨와 조용히 이야기해 볼게. 정희는 거실로 돌아가서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소라와 민수만 힘들어져요. 영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그때 당신이 반대하는 줄 알았어. 어떤 부분에서요? 소라가 결혼 준비하면서 자꾸 당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어두웠어.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 정희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라가 뭐라고 했나요? 엄마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시큰둥하다고. 아.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서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였어요. 영자 씨, 전 정말 기뻤어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럼 정말 반대 안 한 거야? 네, 단 한 번도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내가 소라한테 거짓말한 거네.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잖아요. 오해였을 뿐이에요. 이때 소라가 부엌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스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자의 울음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동만이한테도 못된 짓을 했어. 영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만이는 어릴 때부터 내 말만 들었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키웠거든.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내가 반대만 했어. 정희는 영자의 속마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만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질투가 났어. 내 동생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될까봐. 영자의 솔직한 고백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질투라니 그런 감정이었던 거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만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소라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영자 씨, 이제라도 동만 씨와 이야기해 보세요. 동만이가 내 말을 들어줄까? 들어줄 거예요. 누나니까. 정희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우리 모두 서로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영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만이한테 연락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해볼게.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소라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정희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자가 동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동만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자는 직접 동만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동만이 나왔습니다. 누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누나, 왜 왔어요? 동만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동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영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자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동만아, 누나가 미안했어. 동만은 누나의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정희 씨가 소라 결혼 반대한 게 아니었더라. 영자는 며칠 전 정희와 나눈 대화를 동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동만은 조용히 들으면서 점점 누나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나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있었어. 영자의 고백에 동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질투요? 어릴 때부터 너를 키웠잖아. 내가 나를 가장 믿고 따르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동만은 누나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너도 내 인생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영자의 말에 동만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희 씨 정말 좋은 분이더라.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정말요? 응.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동만은 누나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이틀 후 동만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동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누나가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네.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제가 정말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선생님뿐이에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가 고른 사람은 당신이거든요. 동만의 간절한 말에 정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만나보죠. 다시 같은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라와 민수도 함께 했어요. 정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정희 씨, 영자가 정희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정희는 영자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잘못했어. 소라는 너보다 더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영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소라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요. 동만이 누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자가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할머니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내 엄마는 내 결혼 반대한 적 없었어. 소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알았어요.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엄마한테 오해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모든 오해가 풀렸잖아요. 영자가 정희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동만이와 행복하세요. 내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 씨, 사실 동만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본 표정이었어요. 동만이 정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소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요. 삼촌도 좋은 분이고, 민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큰 가족이 되는 거네요. 식당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영자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좋아요. 동만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어서. 세 사람은 조용히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정한 화해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관계가 드디어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갈등에도 결국 사람은 사람을 품게 되는 거구나. 화해의 식사 자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동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어요. 요리 강좌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동만은 이제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특별히 잔치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잔치국수라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죠. 그냥 기분 좋은 날이라서요. 동만이 옆에서 빙긋 웃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동만이 정희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정희와 동만은 문화센터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선생님, 소라 씨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소라가요? 무슨 계획이요? 어제 민수한테 연락 왔는데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소라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삼촌도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정희와 동만이 소라의 집에 도착하자 영자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소라야?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소라가 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삼촌도 마찬가지고. 뭔 소리야? 저희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엄마께서 반찬 가게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 가게라니? 네, 엄마 요리 솜씨로 하시면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삼촌도 도와주시면. 동만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배달도 하시고 장사도 도와주시면 되죠.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가끔 가서 도와줄게. 손님 상대하는 건 자신 있거든. 정희는 모든 사람들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엄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소라의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인의 손맛이라는 간판이 달린 조그만 가게였어요.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새로 생긴 반찬 가게예요? 네, 맞아요. 뭘 드실까요? 정희가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동만은 뒤에서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 김치찌개 냄새 정말 좋네요. 직접 끓인 거예요. 맛보고 가세요. 정희가 국물을 떠서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이 맛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동만이 포장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오후에는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떤지 보러 왔어. 영자 씨, 고마워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당연하지. 내 요리 솜씨를 내가 모르나.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정리하고 손님 응대도 했어요. 저녁 무렵 소라와 민수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오셨네요. 소라가 영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응, 정이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왔지. 민수가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재미있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배달도 다니고. 동만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무료했던 은퇴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하니까 생기가 돌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산 멸치볶음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오늘은 새로 콩자반도 만들었어요. 아, 그것도 하나 주세요. 손님들과 정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동만이 뿌듯해했습니다. 선생님 요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기뻐요. 다 동만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영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지? 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 영자의 말에 정희와 동만이 웃었습니다. 소라가 가게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아이가 할머니 반찬 너무 좋아해요.
매일 할머니네 가자고 그래요. 그래, 우리 손자가? 정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동만이 화단에 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니까 좋네요. 정말 그래요. 혼자일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정희는 가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갈등에도 결국 사람은 사람을 품게 되는 거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힘들고 복잡했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모두가 따뜻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와 동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